네, 우리 전자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 경험과 극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 전자책은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기 하면서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제목이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라는 책이고, 제가 이 전자책을 제일 먼저 썼고, 이것도 ISBN 받아서 출판을 했거든요.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가격이 싸서 그렇기도 하겠고, 제목 때문인지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유페이퍼에 ISBN 받아서 출판한 책이 한 20몇 권 되는데,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 저한테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내용은 제가 한 4, 5년 전 직장 다닐 때였죠. 그때가 한 30 후반대였는데 우울증이 되게 크게 왔었어요. 되게 조금 의아했죠. 나름대로 이렇게 한 30 넘게 살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했었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에 무너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때 증상이 되게 기억력이 감퇴되고 인지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저하되고 막 대인기피까지 왔었거든요. 그 정상적인 이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익숙하게 하던 업무들도 되게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너무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막 인지가 안 돼서 어디 뇌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한일병원이라는 큰 병원에 가서 이 CT를 찍어 봤었는데 다행이지만은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뇌 이상이 없으면 내 이 증상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해 보니까는 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랑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약을 먹어라 이런 걸 받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한의원도 가보고 그 쌍문역 근처에 있는 저 정신과도 다 다녀봤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그걸 찾지 못했고 어쨌든 다 심리적인 거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종합해 봤을 때 그 당시 되게 제가 이렇게 과로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전 회사가 이제 LED 조명 제조회사였는데 그 납품한 물건 한 4천만 원어치가 조금 잘못돼서 이 반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막 일주일 내내 막 뛰어다니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게 있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뭐랄까 운동도 별로 안 했었고, 이 식사는 별로 안 좋았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고, 그랬던 저의 그런 경험과 생각들을 적었고, 제가 그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그런 상태가 지속을 되다가 또 우연찮게 저희 동네 창동인데 그 양말 축제 갔다가 그 다놀드 있잖아요. 다 기초하는데 그 다놀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기 점검을 받고 다놀드 수련을 시작했죠. 그 다놀드 수련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이 다놀드라는 수련이 되게 막 이렇게 몸을 두드리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다양한 체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수정화관 그러죠. 우리 머리에 있는 에너지를 밑으로 내리는 거랑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전치기나 장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에너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혈순환이 잘 되니까 효과를 되게 봤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울증은 그 다놀드 만나서 다 극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우울증이 어떻게 걸렸었는지, 증세가 어떻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요런 이렇게 사례들을 담은 요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이고, 하여튼 그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었고, 매일매일 이제 그 당시 교회 다녔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전과는 또 되게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놀드 이렇게 몸सू는 다지만은 다양한 이런 의식 성장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되게 뭐랄까 의식이 높아지고 넓어졌었고
단월도에 있는 거기 뭐 심성수련도 있고 뭐 PBM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되게 뭐 궁극의 평화 이런 것도 경험해 봤었고 거기 또 기본적으로 명상과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되게 어떤 심신의 안정을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그 뒤로는 뭐 정말 죽음이 현실임을 깨달았었고 음 되게 그 뒤로는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은 사람이 되고 되게 실행력이 좋아졌던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우울증이라는 게요. 저도 이제 들어봤지만,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느낌으로 왔고, 그런 이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보통의 우울증은 그런 그 무기력 때문에 왔던 그 우울증이 무기력해지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의 판단이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네.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힘이 들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아파오고 슬퍼지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먼 산을 바라보듯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창가로 가다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 허공이 아니라 그 허공이 목을 밟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걸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우울증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주변에서 이야기 듣고 많이 느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느낀 걸로는 그런 우울증들이 어쨌든 대표님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회사 생활과 뭐 직장 동료들 간의 사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찾아왔던 원인은. 그렇게 다양하게 왔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병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어쩌면 이제 생각에서 그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명상법이나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쩌면 거기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머리랑 생각이랑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네. 근데 제가 살짝 이제 그냥 어둠이 찾아왔어 이 책을 가져왔던 이유는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에요. 공포. 아이가 느끼는 공포, 어둠으로 인해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 근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암흑 같은 어둠이 나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또 들고 왔겠죠. 음,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어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이 제가 되게 이제 그림체를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존 클라센이라고. 근데 이 네. 작가님이 여기서 보면 써 있는 것처럼 이 각도나 화면의 분할을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그래서 그림자의 풍부한 양감과 깊이를 표현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래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 색감을 보시면은 다 어둡잖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정말. 예, 예. 근데 거기에 아주 이렇게 딱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비춰주게 해주는, 지금 여기 아이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검은색이 공포라면, 그죠? 이런 네. 공포가 본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공포감이
나의 이성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인 나쁜 결단력을 내려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음, 것들이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들이 이 아이가 이겨내는 방법이, 아이들이 이겨내는 방법이, 상상력이죠, 상상력. 그죠? 네. 그러니까 두려움은 상상력에서 기인하지만 그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상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지? 후라시라 그러, 후레쉬, 후레시라 후레쉬, 그러나? 후레쉬. 후레시 맞죠? 손전등. 후레시 맞죠? 너무 네. 오랜만에 쓰는 단어여가지고, 큰일 났네. 이렇게 낯서네요. 그럴 수 그죠? 있어요. 예. 전체적인 어둠에 얘가 이 후레시를 켰을 때 이 빛이 있어요. 어때 보이세요, 대표님? 딱 이것만 봤을 때. 어둠 속에 있고 빛을 찾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막막함? 저는 간절함? 네, 맞아요. 주변이 어두우면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때 왜 어두운 골목길을 막 혼자 막 누구를 찾으러 나가고 그러는 거 보면 아니 왜 저런들 혼자 나가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 막 이런 혼잣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어둠에서 후라시를 비치고 뭔가를 찾았을 때 얼마나 이제 이 상황이 두렵겠어요. 이거죠. 여기서 후레쉬를 비쳤는데 이렇게 어둠이 쫙 번져져 나가죠. 음, 이렇게 시작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어둠이 되게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였어요. 무서워하는 아이였는데 이 어둠이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잖아, 그게. 그 마음의 병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니까 뭔가 해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음, 그러다 보면은 정말 여기서 말하기를 지붕에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이 매끌매끌 차갑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단이 많은 집. 어떠세요? 되게 으시시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삐그덕삐그덕 그리고, 그러겠네요. 계단에서. 그죠? 어둠의 옷장에 숨어있기, 여기 보면은 어둠이 이렇게 옷장에 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이게 지금 옷장 안에 어두워, 옷장을 열면. 그리고, 네네. 샤워 커튼 뒤에도 이렇게 숨어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병이, 이 우울증이 아마도 이런 어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 어둠을 헤쳐나가려면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가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용기에 따른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지만 대개는 지하실에서 지냈어. 음, 덜컹덜컹 세탁기 소리를 피해 오래되고 촉촉한 상자와 아무도 열지 않는 서랍장에 몸을 딱 붙인 채 하루 종일 말이야. 음,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울증도 하루 종일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대표님도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겪었을 때. 힘들었죠. 그죠? 근데 물론 밤이 되면 어둠은 밖으로 나왔어. 나즐론의 집에 창문과 문을 향해 쭉쭉 몸을 뻗어갔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루가 나에게 힘들고, 하루는 나에게 힘든 하루고,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라는 거죠. 음, 어떤 무엇도 그것을 도와주거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자신이잖아요. 그런 생각들과 마음,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도. 그렇게 아침이 되면 어둠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 어두울 때 다시 나타나고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침마다 노즐러가 궁금해서 이렇게 지하실을 살짝 들여다보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얼마나 두렵고. 그런데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용기를 내요. 음, 어둠아 안녕? 문을 열고 음, 어둠에게 대화를 걸어요. 음, 대표님은
대표님이 그 우울증을 겪을 때 그 네,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나에게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대화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니고 그런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명상법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나에게 이야기를 걸고 내 마음을 다독다독 해주고 그런 음, 것들처럼 그랬죠. 네,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고 내가 먼저 어둠을 찾아왔다면 어둠이 내 방에 안 올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둠이 자꾸 보여지는데 내가 우울증이 자꾸 있어. 무기력함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를 이겨내려고 다른 걸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찾으셨잖아요. 그죠? 네. 이 아이가 한 것처럼 이 아이도 어둠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어둠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혼자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어둠을 찾았을까요? 어둠을 찾았냐? 음, 찾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대표님이 어두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길 찾아가서 그런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이 친구도 어둠을 찾았고 그 어둠의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음, 근데 신기하게도 어둠이 말을 해요. 음, 보여줄 게 있어서 어둠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자꾸 어둠이 온 거는 어둠이 이 아이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어둠을 찾아서 그 지하실로 내려가요. 음, 어둠은 솔직히 낮이 아닌 저녁에는 어디인가, 낮에도 어쩌면 아까 농안에 어둠이 있고 지하실에 어둠이 있듯이 항상 우리 옆에 공존하고 우리 옆에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 안에도 어쩌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에 너울치는 감정들이.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희망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음, 거실로 해서 내려갔어. 거실에 집에 가장 큰 창문이 있었어. 창문은 온통 새까맸고 머리 위에는 지붕이 삐걱거렸어. 라질로는 눈을 감았어. 이제 라질로가 볼 수 있는 건 어둠밖에 없었어. 음, 아니, 어둠밖에 없으면 얼마나 정말 공포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둠이 다시 말해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아래, 이 아래 라질로를 불러요. 근데 거기서 라질로가 찾은 게 뭐냐면은 바로 빛이에요. 빛. 라질로가 더 가까이 어둠에게 가서 찾은 게 빛인데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잠깐, 여러분도 혹시 어둠이 무서운가요? 하지만 어둠은 여러분을 겁내지 않아요. 어둠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구석구석 숨어 있기도 하고 문 뒤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별을 쳐다볼 때 어둠은 여러분을 내려다 본답니다. 지붕이 없다면 비가 침대 위에 곧장 쏟아질 거예요. 창문이 없다면 밖을 내다볼 수 없을 거예요. 계단이 없다면 지하실로 내려갈 수 없을 거예요. 옷장이 없다면 옷은 어디에 둘까요? 샤워 커튼이 없다면 여기저기 튀는 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둠이 없다면요? 어둠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둠이 없다면 낮도 공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늘권도 밝음도 없죠. 그죠? 네. 밝음도 없잖아요. 그런 이치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항상 어둠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거지. 음, 내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어둠은 너를 내려다본단다. 음, 똑같다는 거죠. 음, 내가 마음에 뭔가가 있을 때 어두울 때 어두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어쩌면 내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음, 대표님이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어쩌면 대표님 안에 그 있던 것들이 다시금 어둠처럼 대표님을 다시 밝음으로 갈 수 있게끔 음, 인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어둠과 그 우울증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선, 음, 그리고 그거를 대면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공포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나로 설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한 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제가 이 책을 가져왔죠. 음. 그러면은 내용은 우리가 어두움을 계속 무서워서 피하고 숨지 말고 어두움을 뭐 당당히 마주 보자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음, 그러면 우리, 마주하면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가 밤하늘을 올려볼 때 어둠은 우리를 내려본다는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어둠이 내려다 본다는 거는 내가 눈 맞추고 그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것 또한 나를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죠. 어둠이 음,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음, 달을. 근데 음, 결과적으로 무서움과 공포를 마주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대면하고 마주하고 눈맞춤하고 찾아내는 것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는 막 생각나는 말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말 되게 잘 쓰고 좋아하거든요. 왜 어둠이 깊으면 빛이 더 밝다고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이렇게 지어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둠과 빛은 공존하는데 이 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두울 때는 어두운 면이 더 많이 보이고 또 마음이 뭔가 기대에 차고 희망적일 때는 밝음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들어보니까. 네. 이겨내는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내가 우울증과 무기력을 이겨내는 것 또한 어둠은 이겨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어둠에서 빛을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우울증을 이겨낸다는 거죠. 음, 음, 그것을 마주했을 때, 피하거나 또는 두려워서 꼭꼭 가다두거나 했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걸 빛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겪어갈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둠이라는 게 또 얼핏 좀 깊게 들어가면 이 죽음과도 연상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책, 그 책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굉장히 두려운 것도 예, 밝은 데다가 내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꺼내놓고 그거를 바라보고 맞아요. 하면은 막상 그걸 내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네. 두렵다는 것은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두렵다는 네. 생각. 예,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생각과 상상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음, 이겨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나의 두려움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로움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 뭐이 책의 핵심 문장은 이거 같네요. 그죠? 그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오, 네. 빙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어둠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 어둠을 무섭게 생각하면 무서워지는 거고, 그냥 뭐 밤이 되면 어두운 거는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음, 받아들이면은 그게 또 무섭지가 않을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깊이 있는 시간이네요. 네. 네. 전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림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벌써 오늘이 15회차가 되었고요. 점점 이 그림책을 나누면서 점점 이렇게 영혼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네요. 그죠? 네. 깊이 있게 그림책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도 매우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이 귀한 큐레이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